주식기술스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오늘은요, 이 절기상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요,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저희 주식해결사와 함께 보시면서 보유 종목에 대한 속 시원한 진단 받아보시고요. 지금부터 저희와 청량한 시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속 시원한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주식해결사 출발합니다. 8월 8일 목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금값이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5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뉴질랜드, 인도, 태국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대폭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부상했고 이로 인해 안전자산 쏠림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안착이 됐지만 불안한 흐름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0.57% 상승하면서 1920.6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3.68% 상승했습니다. 585.4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 보시면 최근 2000선이 무너진 이래로 1900선 지지 삼아 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도 7일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글로벌 상황은 계속 불안한 흐름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다시 기준 환율을 7위안 넘게 고시를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관세 부과한 것은 완화가 될 수 있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3.7%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 오늘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 허가를 한 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일부가 약세를 보였지만요. 다만 오늘 전 업종 상승 마감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플러스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지수를 받쳐주었습니다. 개인이 홀로 2,783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1,407억 원, 외국인은 1,420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전기전자와 제조에서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475억 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499억 원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은 IT가 매수 우위, 외국인은 IT가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영화사 쇼박스입니다. 쇼박스가 봉오동 전투의 순조로운 출발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에 영화 봉오동 전투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아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어제 개봉을 하고 개봉 첫날 1위를 기록하면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 3.59% 상승하면서 4,0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팜스토리 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삼계탕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니커가 아마존에 삼계탕을 입점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판매를 위해서 혜태 USA와 야미바이와 3자 간 MOU 체결을 하면서 미국 수출 전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팜스토리는 마니커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 오늘 9.34% 상승하며 9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수주 계약을 체결한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은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어제 한국종합기술은 경기도 시공사와 광주 부지조성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30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6.8% 규모입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4.91% 상승하면서 3,7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필룩스입니다. 필룩스는 오늘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페리드 뮤라드 교수를 리미나투스 회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 페리드 교수가 합류해 연구 결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8.88% 상승하며 4,2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목요일 주식 해결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저희가 속 시원히 도와드리고 있으니 바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스탁의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의 감명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양시장이 빨간불 켜주면서 반등 보이니 참 기대감이 또 들기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재모 전문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마음 좀 놓아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이제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기분 좋게 마감을 이제 한 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지금 플러스가 됐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왜 그런지 그런 분들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른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해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었고 34일 만에 지금 반도체 소재와 관련돼서 한계 품목에 대해서 일단 수출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그동안의 어떤 수출 규제에 대한 이 우려감이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개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갔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 수준까지 뭐 좀 유지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 최근에 수출 규제 관련돼서 우리 정부도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오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낼 계획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발표는 일단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좀 하기로 하려다가 일정 정도 지금 약간의 완화감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현명한 판단하에서 오늘 발표를 좀 연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었고요. 오늘 만약에 이걸 발표했다 그랬으면 호재로 가던 이 이슈가 다시 돌연 악재로 될 수 있었는데 매우 증시로 볼 때는 비교적 오늘 이런 선택들이 좀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수급을 잘 보셔야겠는데요. 역시나 환율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가지고 저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국내 증시를 많이 사줬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 역시나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좀 했고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7거래일째 순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대형주 위주에서 지금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대형주 쪽은 특히나 더 어려울 것이다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외국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종목을 선별하시더라도 중소형주 종목으로 위주로 좀 선별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역시나 중소형 종목들, 업종별로 보셔도 대형주 섹터보다는 중형주나 소형주 섹터에서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그나마 플러스로 마감된, 지수가 마감된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도 괜찮았고요. 오늘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고 역시나 올라간 이유는 근본적으로 오늘 앞전에 코스피 설명드린 이유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골치를 좀 썩였었는데 그나마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로 마감될 정도로 최근에 며칠 동안 지금 하락 마감, 뭐 하락이 아니고 거의 하한가 며칠 동안 맞을 정도로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신라젠마저도 플러스로 마감됐으니까 그동안 좀 코스닥에서 악재로 적용했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조차도 반등하는 정도로 코스닥은 오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510선에서 580선 범주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당분간 여기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했었는데 일단 코스닥은 오늘 585선 여기 다시 빠져나가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은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유지가 안 된다 그랬을 때 다시 역으로 580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내일 시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내일도 반등이 나오는지 한 번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이렇게 첫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양지수는
붉게 물들며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희비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영근 전문가께서 오늘 장의 특징주들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장 특징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메이저 수급은 크게 유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죠. 최근 시장이 이제 낙폭 과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인식과 그리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코리아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죠. 브랜드 같은 경우는 라비다나 뭐 자인, 뭐 엔시아 등 같은 뭐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차트 화면을 보시면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아까 계속 저점을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22% 넘게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요.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 3,3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3,300원대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단기 지지가 계속 되었던 자리죠.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만약 제시를 하신다면 어제 3,300원 정도에서 이 꼬리 부분이 3,200원대를 이제 손절폭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600원까지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 이평선 하단 부분이 있죠. 이때까지는 한번 지켜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리아나보다는 아주 더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상한가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모양은 아까 지금 뭐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 제조나 거의 뭐 다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인데요.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 화장품하고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제조와 사업이 나뉘은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주단학을 비롯해가지고 시크릿 네이처, 산심 이런 것들을 이제 브랜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 제조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4,600원 대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3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장중에 소식이 나왔죠. 이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조치 후 첫 허가 소식이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반도체형 수출 규제 소재에 대한 이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해줬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런 소식과 함께 다들 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불매 운동주가 비롯해가지고 국산화 소재주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깨끗한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어 있죠. 일본산 기저귀죠. 마미포코 대체품으로 이제 동사에서 기저귀 생산은 보솜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산 기저귀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수혜 기대감에 최근 들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요. 이때 장기 이평선에 딱 걸려 넘어가죠. 이게 보시면 3,200원대, 이때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항 매물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아침에 14%까지 이제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단지 반발 매수세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겁니다.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2,700원 갭 상단이 지지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요. 이게 만약에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특징 섹터 및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서 투자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은 어떠셨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항상 이렇게 위쪽에 번호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보내주시고요.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겠습니다.